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자원급제 시간에 정상근 기자, MC 장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프로 그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요? 네, 책임감을 가지시고 영광입니다. 네. 대충 쏘십시오. 안산 선수처럼 너무 잘하려고 어깨 힘들어가면은 이 프로 잘 운영 안 돼요. 뭐 책임감만 있으면 되죠 뭐. 네. 책임감. 네. 책임감은 무겁게 갖고 입과 발은 가볍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섬소녀님이요. 정상근 뚱커벨 오셨슈? 뚱커벨은 배종찬 소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를 잘못 아시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헷갈릴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만요. 풍채가 비슷하잖아요. 풍채가.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촉촉하게 말라도. 내려가 있고 배종찬 소장님 이렇게 네. 배추도사잖아요. 이렇게 배 소장님도 집에 가셔서 그 샤워하시면 내려오시지 저 않을까요? 모습입니까? 뭐 그러시겠죠. 근데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존심이 아니세요. 네. 자,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후보.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런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가 오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격정의 기자회견을 하셨던 네. 자세한 내용 정 기자님 말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해명보다는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러서 되겠느냐? 이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고 또 메이저 언론이나 신뢰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메이저 언론. 네, 정상근 기자님. 논란의 말이었죠. 메이저 언론 아니시죠? 메이저 언론, 네, 대체 메이저 언론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애매하죠. 제가 보기에는 SBS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MBC, KBS 네. 그쪽으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SBS를 저는 뺐었네요. 이 메이저 언론도 1차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했던 MBC, KBS 발언이 굉장히 좀 결정타이지 않았나. MBC, KBS 네. 이외 모든 언론사들을 매기는 네. 그 메이저 언론이 뭐냐라고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뒤에. 네. 그때 저였으면은 3인 이상 언론사입니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뉴스버스가 딱 3인인데. 네. 그러면 4인 이상. 그래야 되나요? 만약에 그쪽을 좀 제외를 하고 싶으시다면. 네. 예. 근데 딱 두 개만 얘기를 해버리셔가지고. 어쨌든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는 누구나 다 아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문건은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 표적 수사 의혹은 재소자의 말을 빌려서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되느냐? 당당하게 하라.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성남의 조직폭력 빼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네. 조직폭력 사범으로는 처벌을 안 받으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도 그냥 한 방에 보내셨더라고요. 당시 시장인지 도지사인지 뭐 이렇게 2017년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없으셨나 봐요. 화가 진짜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다고요. MT장. 네. 이 논란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죠. 이 피고발인으로 문서에 등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 말씀 중에 똥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났다라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방귀 낀 놈 아니에요? 좀 이제 강하게 네. 표현하셨나 봐요. 예. 네. 자, 기자회견 이 태도를 이제 거론하면서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오만하다.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더라. 네네.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은 이 내용이 자신 없을 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했을지가 가장 궁금하지 네. 않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도 이제 본인의 SNS에 의견을 남겼는데요. 국민 상대로 호통이나 치는 모습은 보기 참 안타까웠다. 호통 개그로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 씨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박명수 씨가 누구랑 같이 술 먹었다 이런 거 올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그랬나요? 집에 가서 네. 홍 후보 집이었나? 윤 후보 집이었나? 가서 술 한잔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개그로 성공한 네. 사람은 박명수 씨뿐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홍 의원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 성배로서도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 어제 SNS에 홍준표 의원이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오늘의 실언이 아니라 이 옛날 버릇이 나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줄리 인터뷰 나왔을 때도 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타이르듯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기를 하셨었죠. 자, 뭐 정치 공작하려면 인터넷 매체 하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했던 메이저 언론 논란에도 그 불을 붙였어요. 이거 한 번 네. 더 다시 정리 좀 해주시죠, 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데 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을 통해야 정상적인 절차인 거고 이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면 비정상이네. 네,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미디어오는 기자가 아니 뭐 그 메이저 언론만 의혹 제기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네. 네, 그때 이제 KBS, MBC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오늘 KBS, MBC에서도 물론 비판이 나왔고 네. 다른 언론에서도 모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할 기회를 줬거든요, 분명히 기자 네. 한 번 더. 그게 미디어 오늘 기자셨어요? 네네 미디어오는 기자더라고요. 우리 정 기자님의 전 직장. 네, 예. 출신지입니다. 예. 메이저 언론이 아닌 곳에서 메이저 언론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냥 다 완전히 다 보내버리셨네요, 한 방에. 그렇죠. 이게 또 논란이 된 게 이전에도 또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한 언론사 과거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면서 네. 한 그 매체가 질문을 했는데 옆에서 보좌관이 좌파입니까? 보좌관으로 보낸 좌파 언론입니다, 총장님 이렇게 해서 대답 안 하고 그냥 나가셨잖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좌파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때 이제 지지자분이 옆에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네. 그리고 과거에 또 부정식품 논란이 있었을 때 네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네, 굉장히 좀 논란이 돼서 네. 이번 그 이른바 메이저 언론 관련 발언에 이것까지 같이 소환이 되는.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좀 뭐라고 할까 좀 그 가진 게 없는 뭐 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우리 사회 엘리트는 필요합니다. 근데 네. 엘리트들에게 우리 뭐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엘리트들한테 세금으로 돈 많이 주고 권한 많이 주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특권으로 인식하면 그거는 뭐 엘리트주의 이런 네,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메이저와 엘리트와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과 이걸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네. 말실수가 잦아서 네네. 캠프에서 걱정이 많겠다. 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좀 고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뭐 몇 네. 군데가 있었는데 네네. 내가 무섭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논리 전개가 좀 그 비슷하더라고요. 그 군대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논리가 그 훈련병들은 본 조교가 무섭나 이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많이 하는 게 본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잘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 논리 단계가 이번에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논리 흐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네. 네. 아.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군대를 다녀오시진 않았는데. 네. 아, 그렇죠. 부동시로 네네. 군대를 못 네, 가셨어요. 왜 훈련소에서는 조교가 최고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빨간 모자, 조교. 네. 본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훈련병들에게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그 얘기 나오면 굉장히 차분하게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하거든요. 네. 긴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구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잘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뭐 몰래 담배도 한 대 피게 해주고 네. 이러면서 자 윤석열 총장의 내가 무섭냐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후보는요. 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에게 한 말입니다. M장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강남 경찰서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김세희 대표, 유튜버 김용호 씨 등에 대해서 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을 적용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네. 자, 이들은 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두 자녀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자녀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등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영호 씨는 7일 오전에 이제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가 돼 있고요.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영장 집행에 불응을 하면서 9시간 가량 이야.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들어가면서 이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45분경 각각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 김세희 대표는 이제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셨어요. 슈퍼챗이 1,100만 원 들어왔다는 썰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강제로 이제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체포영장을 이제 확인해 준 뒤에 김 대표를 체포하는 내용이 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고요. 영상 속에서 이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영장 집행을 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관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서 영상 속에 등장은 하지 않는데 말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밀지 마.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왜 밀어? 뭐 이런 목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상 속에서 뭐 이렇게 밀치는 장면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이거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9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네네. 그 문 따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럼 문 따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예요. 네. 어머니랑 같이 둘이 했으면 특공방,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네. 다수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기 때문에 네네.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법적으로 보자면 무단으로 막은 특공방의 소리가 있다. 네. 무단으로 안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슈퍼챗. 네. 이제 본인이 최대한 궁지에 몰린 모습을 좀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시청자들이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아무래도 이제 슈퍼챗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송인으로서 이런 자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 이런 모습은 좀 배워야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이 수익을 위해서, 방송 수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성실했으나 상황에 맞지 않았죠. 지금 이 공권력이 집행되는 과정이었고 어차피 열어줄 거고 또 열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뭐 별다른 반항 없이 이제 수능했거든요. 그럴 거면 왜 9시간이나 대치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비장하게 막 나를 뭐 불법적으로 체포해 갑니다 어쩌고 하는데 이거 아니고요. 체포영장 집행은 가서 네.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조사받으러 안 오니까 네. 조사받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영장 청구도 한다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반항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하니까 네네.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갔으면 잘 그냥 조사받고 네. 그렇죠. 한나라 끝날 조사받고 일이죠, 뭐. 나왔을 일이에요. 네. 진짜. 구속영장이 발부만 되지 않는다면 그 24시간인가요? 안에 48시간. 48시간 안에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조사 받고 나오는 거고요. 이전에도 강동석 씨. 10번의 또 이 추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나가서 조사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인 거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받고 있죠. 이것도 공작설입니까?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작설입니까? 근데 또 이제 나올 때 이제 뭐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 고소고발이 가세연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었고 네네. 또 이제 어떤 연예인분의 소속사에서도 뭐 선처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단순히 뭐 어떤 뭐 권력을 비판하고 뭐 권력과 관계된 분들을 비판하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날 슈퍼챗이 331번 이제 터졌다고 표현하거든요. 331번 터졌고요. 총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강용수 변호사가 이제 체포될 때도 큰 수익을 얻었거든요. 방송으로 그때도 중계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었습니다. 빅픽처가 있었네. 네. 빅픽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 혹자들은 그렇게 농번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체포번기라고 이렇게 체번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채널이 굉장히 그 슈퍼챗이 많이 터지는 채널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도 수익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 높습니다. 1위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경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다라는 뉴스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이 양반이. 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해군 부사관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라이? 네. 이게 뭔 일이죠? 뭔 얘기죠? 자,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이 75명 정도가 그 대화방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 상관을 상대로 한 이 부사관이 도라이라고 지칭한 글을 게시했지만 이 상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상관은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을 감독하는 지도관인데요. 부사관 A씨를 포함한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이 목욕탕 청소를 지시하고 양말을 신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양말이 젖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목욕탕 청소 상태를 검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물기 제거 상태가 이제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후에 A 씨에게 총 25점의 과실 점수를 부과했고요. A 씨는 이제 누적된 과실 점수로 인해서 이제 외출 외박이 제한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에 이 A 씨가 이 동기들끼리 만든 대화방에 그 청소를 시켰던 상관을 겨냥해서 도라이 크크크크 습기가 이렇게 많은데라는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 이 대화방 안에 또 누군가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었나 봐요. 이제 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양말이 안 젖도록 목욕탕 청소를 시키는 게? 근데 꼭 정 기자님. 군대에서 보면은 네. 이게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네. 그날 이제 당직 사관의 기분에 따라 절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닦아도 먼지가 있을 만한 곳만 항상 딱 해가지고 손으로 싹. 싹 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이 목욕탕은 누군가 사용을 시작한 순간 다시 젖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물기가 없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괴롭히려고 할 때 이런 이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아, 이게 군대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네. 그전에 그런 얘기가 그렇게 제가 훈련소에서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그 비가 온 다음에 네. 얘들아 연병장 말리러 가자. 라고 해서 연병장에서 좌로 불러 울어 불러 물기 제거를 좌로 불러 울어 좌로 불러 울어 불러 연병장 말리러 가자 이러시더라고. 아, 인간 저는- 롤러네요. 예. 저는 이제 훈련소 시절에 예. 그 훈련소 막사가 한 40년 50년 된 막사였어요. 화장실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근데 네네네. 화장실 이제 변기에 이제 묵은 때 물때 제우하면서 10원짜리를 주시더라고요. 네. 10원짜리를 이렇게 문질러서 지우라고. 그런 기술이 있군요. 네, 그걸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40년 50년 동안 훈련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텐데도 못 지운 걸 지금 나보고 지우라는 거잖아요. 나보고 지우라는 거잖아요. 다 안 지우면 잠 못 잔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윤석열. 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김세의.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해군 부사관. 네. 셋 중에서 네. 장원을 뽑아야 됩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저는 그 저희끼리 얘기했던 그 혈옹도르의 감자 네. 홍준표 의원이 개입한 말 윤석열 전 총장의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 네, 이걸로 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선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못 뽑겠어요. 김세희 대표 발언 무단 침입하셨습니다. 이 얘기에 전 한 표 던지겠습니다. 캐스팅 보트는 이제 우리 신장식 진행자에게 넘어갔네요. 저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납득이 안 가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포영장 갖고 온 그 경찰을 9시간 동안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오면서 무단으로 침입했다. 아 정말 발상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네, 마지막까지 쥐어짜기 방송을 통해서 네. 방송인으로서의 빅픽처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김세희 네. 기자님께 전 기자에게 저는 장원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야죠. 축하드리는 거 맞는 거죠? 1등한 건 좋은 거니까. 네네. 예. 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